과학자들은 수분크림을 쓰면 알츠하이머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작은 준비조사에 따르면 피부 염증은 만성 질병에 있어 큰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50세쯤이 되면 우리의 피부는 수분을 잃기 시작하고 피부의 투과성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벽은 우리 몸속에 물을 보유하고 병원균을 막기 위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의 피부에서는 염증 시토카인이 방출되어 이 장벽의 갈라진 틈을 수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가 나이가 들고 장벽이 약해지면서 더욱 많은 시토카인이 면역계에서 방출됩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시토카인은 결국 혈관으로 들어가 결국 신체 나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염증을 야기시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58세에서 95세 사이의 참가자 33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한 달에 2번 수분크림을 바를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수분크림에는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리고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데요. 이들 모두 피부 건강이 필수입니다. 과학자들은 참가자들의 시토카인 농도가 한 달 뒤 30대와 거의 유사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기자회견에서 연구원들은 현재 수분크림이 염증에 의해 악화되는 연령 관련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큰 규모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렴한 교정기 때문에 한 여성의 입술이 감염으로 부풀어 올랐다고 합니다. 아질라 덴티스트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올라온 한 포스팅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한 여성이 최근 싼 교정기를 착용한 지 일주일 뒤 입술에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교정기를 낀 것을 보고 자신도 교정기를 끼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녀는 좀 더 싼 가격에 교정기를 끼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저렴한 교정기를 발견했는데요. 단지 $42, 한화 42,000원 정도였으며 집에서 바로 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그녀의 입술은 부어올랐고 물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이 나서 3일 동안 쉬어야 했죠. 이 교정기를 판매하는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그는 이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죠. 당연히 아니죠. 결국 의사는 그녀의 피를 검사했고 그녀가 끼고 있던 가짜 교정기 때문에 감염된 박테리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치과 교정 전문의를 찾아갔고 이 가짜 교정기를 드디어 제거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140, 한화 14만 원이 들게 되었죠. 교정기를 끼고 싶으신 분이 계시나요? 이 소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당장 치과의사부터 찾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기 엄마들에게 있어 수유는 참 어려운 일일 텐데요. 만일 아버님들이 이를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SXSW 축제에서 덴츠라고 불리는 한 일본 회사가 그들의 최신 발명품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아버지들이 수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덴츠사는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이 장치가 어머님들의 고통을 덜고 아기의 수면 시간을 늘려주며 아버님들이 아기 돌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치는 아기 엄마의 가슴처럼 생겼고 아기 엄마의 체온의 따스함을 구현할 수 있어 아버님들이 아기에게 수유를 할 때 아기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아버지와 아기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기가 젖을 있을 때 이 장치는 진동을 해 아기가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장치 안에는 수유를 위한 저장 탱크가 들어있는데요. 반면 바깥에는 실리콘으로 된 수유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또한 부모님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과 연동될 수 있어 아기의 수면과 수유 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가 현재로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아버님과 어머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수유할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닷물을 친환경 연료로 바꿀 수 있다고요?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은 해수를 이용하여 친환경 수소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물분해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언론 발표에 따르면 수소 연료는 전기를 통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갈라놓는 전기분해로 생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형적으로 담수나 정제수를 이용하고 바닷물은 부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시스템은 태양전지를 이용해 물속의 두 전극에 전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수소가스가 음극에서 나오고 양극에서는 산소가 나옵니다. 해수 속의 염분에 의해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음전하를 띤 니켈층이 양극에 코팅이 되어 장벽을 형성합니다. 니켈층이 전기를 흘려보내고 니켈 철 수산화물이 전기 분해를 일으킵니다. 황화니켈은 염소를 막아내 염소가 핵심 금속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다중층 장치는 음전화로 코팅하지 않았을 때에는 단지 12시간이던 것이 1000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기술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뛰어넘어 다이버나 잠수함을 위한 숨을 쉴 수 있는 산소 지하수를 만들어내는 등 다른 곳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불덩이 하나가 지구대기로 진압했고 다이너마이트 173킬로톤의 에너지를 가지고 폭발했다고 합니다. 미 공군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만 베링 해협 상공 단지 25.6km에서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BBC는 이번 폭발이 지난 12월 18일 발생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이 유성은 대략 173킬로톤의 에너지를 가지고 초당 32km의 속도로 지구대기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히로시마 원자 폭발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의 10배라고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성 전문가인 캐나다의 웨스턴 대학의 피터 브라운 씨는 이 유성의 너비가 10m, 무게는 1,400톤이라고 계산해냈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비밀 핵폭발 실험을 탐지해내는 데 사용되는 초저주파 센서 네트워크에 의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유성 폭발은 지난 1908년 퉁구스카 불덩이 그리고 2013년 첼야빈스크 폭발에 이어 지구대기에 진입한 세 번째로 가장 큰 불덩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폭발이 러시아에서 발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풀로 베이컨을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바스 대학의 연구팀이 돼지 줄기세포와 풀로 베이컨을 만들어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우선 돼지들로부터 조직 샘플을 취하고 이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냈습니다. 줄기세포는 근육, 지방 혹은 힘줄 등 다양한 세포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포는 분리된 이후 배양 컨테이너에 넣습니다. 이후 이를 풀 위에 올려놓는데요. 그러면 이는 고기 섬유로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베이컨 섬유 하나를 만드는 데 수백 개의 근육, 지방 및 힘줄 세포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배양된 고기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직 힘듭니다. 실험실에서 키운 고기는 비쌉니다. 지난 2013년 네덜란드 과학팀은 실험실에서 키운 고기로 만든 햄버거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비용은 세포를 배양하는 데 드는 노력과 시간 때문에 28만 달러, 한화 약 2억 8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새로운 방법으로 실험실 고기 생산의 미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키운 고기는 최소한 5년 이상 동안 상업적으로 구매 불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험실에서 키운 고기로 만든 버거 드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름다움이 이렇게 허무하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32세 여성이 보톡스 주사를 맞은 지 5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자바오 싱가포르에 따르면 라우 리팅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부동산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라우 씨는 지난 3월 8일 싱가포르의 마리아 베이 지역에 있는 전문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보톡스 주사를 맞은 지 머지않아 경련을 일으켰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의사들은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제너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상태는 중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뇌의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이 여성은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장착한 이후 5일이 지나서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라우 씨의 부모님을 찾아가 발생한 일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외과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보톡스에 들어있는 독은 몸에 퍼져나가 근육 약화, 시각 손상 및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톡스 주사로 인한 심부전은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아마 라우 씨에게는 모르는 지병이 있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우 씨의 사인은 아직도 불분명하며 라우 씨의 부모님은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 측에 이번 사건을 신고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이지 위험한 라이프 스타일이네요. 중국 장저우 출신의 한 여성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해 독특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다고 하는데요. 바로 20가지의 과일즙을 몸에다 직접 주입한 것이죠. 안 된 일이지만 이러한 생각은 그리 좋은 것이 되질 못했습니다. 정이라는 성을 가진 51세인 이 여성은 과일즙을 몸속에 주입했다 목숨을 날릴 뻔했습니다. 신화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갱년기에 접어든 이후 정 씨는 건강한 삶을 점점 더 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시켜줄 다양한 레시피와 건강 비법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지난 2월 22일 정 씨는 20가지 종류의 과일을 섞어 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 즙을 거른 액체를 정맥주사로 주입했습니다. 머지않아 그녀의 몸은 가렵기 시작하고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이러한 증상을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정 씨의 남편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 씨가 몸에다가 한 일을 알게 된 그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정 씨는 집중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보다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상년대학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리우지안 시우 씨에 따르면 그녀의 장기는 심각하게 감염되었고 신장, 간, 심장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녀가 즉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장기 부전과 폐혈증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투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으로 혈액을 깨끗이 한 이후 5일 내로 정 씨의 증상은 호전되었습니다. 리우 박사는 건강법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언가를 혈관 내에 주입하는 일은 몸에 위험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몸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죠. 기억해야 할 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것은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에게 직접 상담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